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50대 초반에 직장을 다니는 여자입니다. 4년 전 봄이 오기 전에 남편의 누나인 형님이 저 세상에 갔습니다. 그때 형님의 나이가 60세였어요. 병명은 폐암이었는데 오랫동안 요양생활을 하다가 추적 집중 치료라는 신기술 치료법이 효과가 있어서 완치까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재발하더니 걷잡을 수 없게 나날이 상태가 나빠져서 결국은 호스피스 병동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때 나이가 82세였던 고령의 시어머니와 막내 시누이가 형님의 병실에 자주 드나들었어요.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송해 왔을 때부터 매일 와서 맡아놓고 간병을 했어요. 막내 시누이에게 형님이 늘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연세도 많이 드셔서 신경이 쓰이니까 병원에 오시지 말라고 하라고 일러두었어도 시어머니는 마지막 가는 딸을 옆에서 온전히 지키려고 하셨어요. 형님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지만 딸은 결혼을 해서 타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 아들도 결혼을 해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었지만 직장 문제로 형님의 간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형님이 보육원 교사로 일하고 있던 이혼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막내 신우에게 간병을 부탁했다고 들었어요. 간병인을 따로 사서 간병을 하느니 자식들에게 신경을 쓰이게 하고 싶지 않다며 마지막 하는 길을 부탁한다고 그랬다네요. 듣기로는 형님이 은행 일도 믿고 맡기고 잡다한 심부름도 가족이 아닌 남에게 맡길 수가 없어서 그랬다고 했어요. 매달 보육원에서 받는 월급보다 더 줄 테니까 형님의 병실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막내 신우가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의 남편은 67세였는데 몸도 별로 건강치 않으셨던 분이라서 오랜 형님의 병수발에 지쳐 있었다고 했어요. 막내 시누이는 기특하게도 병상에 누워있는 형님을 위해서 충직한 손과 발이 되어주었어요. 그러다가 통증의 정도가 갈수록 심해져서 완화해주는 처치만 해줄 뿐이고 병원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면서 조용히 하늘나라로 보낼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깨어있을 때는 정신이 말짱해 보였고 모두를 다 알아봤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계속 잠만 자더라고요. 환자인 형님의 선택에 의해서 통증을 조금이라도 잊기 위해서 수면제를 투여받기도 한 탓이긴 했어요. 형님의 호스피스 병동으로 간 후로 처음 몇 번만 형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짤막한 대화를 했을 뿐 그 뒤로는 눈도 마주치기 어려운 지경이었어요. 이대로라면 오래 버티지 못할 테니 가족들이 한시라도 옆을 지켜줘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거의 매일이다시피 남편과 함께 퇴근해서 병원으로 찾아가곤 했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잠자듯이 눈을 감고 있었고 어쩌다 한 번씩 눈을 떠도 말을 잘 하지 못했어요. 형님의 아들과 딸도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만사 제쳐두고 병원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그날도 어김없이 퇴근 후에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실은 다른 날과 다르게 엄청 험악한 분위기여서 깜짝 놀랐어요. 얼굴도 자주 내비치지도 않았던 형님의 남편이 나타나서 큰 소리를 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제, 그리고 장모님, 빨리 돈 내놓으세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왜 내 돈을 함부로 가져가요? 뭐? 이런 썩을 놈 같으니라고? 어디가 네 돈이야? 내 딸이 피같이 모은 돈이다 이놈아. 시누이도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형부, 지금 장난해요? 여기가 어디라고 언니가 저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러고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저제, 7억이란 돈을 그렇게 빼가면 모를 줄 알았어? 빨리 내놓지 못하겠어? 시어머니는 그러는 형님의 남편에게 삿대질을 해가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디서 인간 같지 않은 게 돈을 내놓으라 말아야? 그게 왜 자네 돈인가?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난리인지 놀랄 노자였어요. 형님은 산소호흡기까지 끼고 그렇게 큰 소리가 오가는데도 잠이 들었는지 혼수 상태인지 눈을 감고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임종을 목전에 두고 있는 환자 앞에서 별 난리를 치고 있어서 제정신인가 싶었네요. 제가 형님의 1인 병실에 들어가자 시누이가 화가 나서 팔짝팔짝 뛰고 있는 형님의 남편에게 그러더라고요. 형부, 동네 창피하게 왜 여기서 이래요? 나가서 얘기해요. 라고 하며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더 소리를 높여서 말했어요. 유리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니여. 통장에 돈 7억이 있으면서 장모님한테 몽땅 줬다는 게 말이나 되냔 말이여. 저 사람한테 얼른 물어보자고. 라고 하면서
누워있는 형님을 흔들면서 그랬어요. 눈 좀 떠봐. 자네가 7억을 다 장모님 준 거야? 아니라고 해봐. 얼른 아니라고 해보라고. 그래서 신이와 시어머니가 형님의 남편을 잡고 이게 무슨 짓이냐며 생사람이 죽는 꼴을 보고 싶냐면서 저에게 간호사를 불러오라고 소리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결국 그 소란에 남자 간호사에 의해 강제로 형님의 남편은 쫓겨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형님의 아들과 딸이 찾아왔어요. 남편도 뒤늦게 와서 드디어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되었어요. 형님에게는 7억이란 돈이 있었다고 했어요. 형님 외에는 형님 가족들도 몰랐던 돈이었어요. 그동안 식당을 하면서 비상시에 따로 쓸 요량으로 모아두었던 돈이었다고 막내 신이와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호스피스 병동에 이송해 오기 전부터 형님이 막내 신이에게 통장을 보여주면서 은행 심부름을 시켰대요. 넉넉히 돈을 빼서 막내 신이가 간병으로 쓸 돈과 식비 그리고 병원비와 시어머니 용돈까지 다 챙겨줬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왔을 때 막내 신이에게 형님이 그러셨다네요. 내가 그동안 멍청하게 살아왔어. 후회가 된다. 능력 없는 남편을 만나서 먹고 사느라 우리 동생들과 우리 엄마한테 효도 한 번을 못 해봐서 그게 참 죄송스럽다. 내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게 되니까 네가 네 통장에 내 돈을 전부 다 넣어두고 내가 죽은 후에 네가 내 대신에 그 돈으로 엄마를 호강시켜 드려라. 부탁해. 라고 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형님이 신우에게 이 같은 말을 하면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랬다네요. 엄마, 그동안 속이 없는 딸이라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죠? 내가 죽을 때가 되어서야 사람이 되었나 봐요. 내 통장에 있는 7억은 우리 식구들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엄마 드릴 테니까 엄마가 쓰세요. 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그 돈은 분명히 형님이 그냥 준 돈이 맞다고 거듭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럴 리가 없다는 형님의 남편에게 그러셨어요. 자네는 염치도 없지 않은가? 자네가 돈만 잘 벌어다 줬으면 내 딸이 식당 일을 했겠는가? 이게 누구 때문에 병을 얻었는데 자기 돈이라면서 내놓으라고 하는 건가? 시어머니는 천하의 나쁜 사람이라며 그동안 형님을 병수발하면서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를 다 까발리셨어요. 내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 웬만하면 내 딸을 조용히 보내주려고 한 말 않고 참고 있으려고 했는데 아주 사람을 우습게 알고 있었구만. 라고 하시면서 사위인 형님의 남편을 향해 울분을 토해내셨어요. 그것을 지켜보던 형님의 아들과 며느리와 딸과 사위도 돈 7억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7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자식들한테 한마디 언급도 없이 시어머니한테만 효도를 한답시고 주고 떠난다고 했다? 아무래도 고지고대로 믿기에는 석연치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갑자기 간호사가 뛰어와서 보호자 휴게실에 있던 모두에게 말했어요. 지금 빨리 오세요. 잠깐 정신이 드셨는데 가족분들 찾고 계세요.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빨리 오세요. 그 말에 깜짝 놀라서 다들 달려갔어요. 수면 시간인지 혼수 상태인지도 모르게 깨어있는 데가 없어서 이대로 하늘나라로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는데 간호사가 천우신조로 정신이 들어서 가족을 찾고 있으니까 인사를 잘 나누라고 했어요. 병실에 들어갔더니 힘겹게 눈을 뜬 채로 가족 오기를 기다렸어요. 형님 앙상한 손을 잡고 있던 간호사가 그랬어요. 남동생을 찾아요. 그래서 남편 형님에게 가까이 가서 형님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남편 형님 하는 말을 귀에 대고 한참을 들으면서 끄덕끄덕 하면서 그러더군요. 누나, 알았어. 누나 돈은 은지와 은석이한테 주라고? 알았어. 누나, 내가 꼭 그렇게 할게. 라고 하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옆에서 함께 듣고 있던 간호사가 형님이 남편에게 이원처럼 했던 말을 그대로 말해줬어요. 남동생 분께 통장에 있던 돈은 모두 은지와 은석이한테 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신우와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형님이 다시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 했는지 시어머니가 잘못했다며 울고불고 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막내 시누이도 부르더니 미소를 띤 얼굴로 그랬어요. 사랑해, 내 동생. 그 말에 막내 시누이도 마지막 하는 형님한테 통곡을 하면서 그랬어요. 언니, 내가 잘못했어. 언니 돈은 꼭 은수와 은석이한테 돌려줄게. 마음 편히 가. 병실은 한순간에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한 상태에서 미소를 지은 모습으로 보냈어요. 남편 말에 의하면 막내 시누이가 형님의 통장에 7억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다네요. 시어머니는 억울하게 생각하셨대요. 그렇게 고생을 해서 악바리처럼 식당을 운영을 해서 생명과 맞바꾼 돈인데 딸인 형님이 저 세상으로 가고 나면 사위가 차지할 것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셨대요. 형님이 형님의 남편과 결혼을 해서 편하게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병수발도 건성건성하니 해서 복창이 터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냥 그 돈이 고스란히 사위 호주머니로 넘어가는 꼴은 볼 수 없으셨대요. 그래서 형님이 혼수 상태라 깨어날 기미가 없어 보이니까 막내 신이 계좌로 이체를 해놓으라고 하셨다네요. 하지만 형님의 가족들은 아무도 모른다던 형님의 통장 잔액은 이미 형님의 아들과 딸이 알고 있었대요. 요양원에 있을 때 엄청난 요양원비를 걱정을 할까 봐서 말해줬었고 만일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그걸로 장례도 치르고 남은 돈은 나누어 가지라고 했다네요. 그걸 형님의 남편이 들어서 알고 있었고요. 그저 잠만 자고 있어서 모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했어요. 몸의 다른 기능이 다 없어졌다 해도 듣는 귀는 더 잘 들리는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식구들이 생사를 다투고 있는 환자를 앞에다 두고 쌈박질을 했으니 다 듣고 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형님도 호주 답답했으면 있는 힘을 다해서 말을 해줬을까요? 그래도 가족들이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했으니 참 다행이었어요. 막내 시누이는 형님의 뜻에 따라 형님의 아들과 딸에게 형님의 돈을 똑같이 나누어서 이체를 해주었어요. 부디 형님이 좋은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바랬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